엄마의 자존감이 높으면 아이의 자존감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의 감정 청소를 쓴 한미옥입니다. 전주에서 소울비 상담 코칭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전문 코치이자 라이프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자존감. 엄마들 자존감이 낮은 아이를 보면 저에게 많이 오는 분들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발표를 하라고 하면 아이가 막 이렇게 주눅 들어서 못해요. 라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그 안에 아이와 이야기를 하거나 엄마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엄마의 자존감이 낮아요. 엄마의 자존감이 높으면 아이의 자존감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의 자존감이 높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존감은 자존심과 조금 구분이 되어지죠.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는 힘이거든요. 내가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인데 자존감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높이는 마음이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이 센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1등 하기를 원하고 경쟁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항상 최고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건 자존심이 센 엄마예요. 자존감이 높은 엄마는 아이가 학교에서 1등을 하든 너 꼴등을 하는 건 속이 좀 상하긴 하겠지만 어떤 위치에 있던 그냥 이 아이를 존재로 바라보는 엄마가 자존감이 높은 엄마거든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엄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합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요. 그리고 타인과의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요. 의견이 달라도 그 사람의 의견을 반박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엄마예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엄마들은 사회성도 조금 좋습니다. 사회성이 좋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좋다라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대인관계가 좋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를 보고 자라요. 엄마가 가장 첫 번째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엄마가 만약에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 감정 조절도 못하고 대인관계 할 때 소극적이고 맨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지면은 막 속상해하고 짜증나고 화내면 아이들은 그 모습을 똑같이 바라보고 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어떨까요? 내가 바라본 게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에서도 경쟁 구도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친구들과 싸울 때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친구의 감정에 공감하거나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만 앞세우기 쉽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왜? 친구들의 피드백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 아이들과 아이들이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고 놀고 싶어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의 자존감은 아이의 자존감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일단 저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부모의 칭찬이라고 봐요. 인정 칭찬. 우리가 칭찬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언가를 잘했을 때 결과물이 나왔을 때만 칭찬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물 나온 그 결과 100점 맞았네, 잘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90점을 맞든 80점을 맞든 와 80점 맞았네, 와 80점 맞기가 네가 정말 많이 노력했구나, 아이고 애썼어, 엄마가 보니까 막 놀고 싶은데 놀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데 80점이나 맞았네, 이렇게 해서 아이에서 과정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이게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엄마에게 어떤 불평, 불만을 이야기할 때 그거를 묵살하거나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냥 들어주고 네가 지금 그런 게 하고 싶다라는 거구나. 알겠어.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단다라고 그냥 설명해 주시고 아이의 감정을 먼저 공감해 주는 거죠.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부모로부터 감정적 공감 그리고 감정 코칭을 잘 받은 아이들은요. 또래 관계도 좋고요. 그리고 성적도 올라가고요. 사회성 발달도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엔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는 아이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인정해주고 감정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인정 칭찬할 때는 결과가 아니라 아이가 해온 노력들을 인정해주는 거죠.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말고사를 끝나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끝나고 데리고 오는데 자존감이 높은 엄마의 모습이에요. 아이고 딸 시험 보느라고 애썼지? 어땠어?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수학 시험 망쳤어. 아이고 왜 그랬어? 뭐 시험 문제가 어려웠니? 라고 이렇게 또박또박 해주는 거는 자존감이 높은 엄마.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희 딸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길래 시험 문제 그냥 이것부터 먼저 풀고 나서 시험 문제 풀어야지, 쉬운 거 풀어야지 라고 했는데 시간을 놓쳐버렸잖아. 시간이 훌쩍 가려서 정말 쉬운 문제를 놓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순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지난번에도 그래 똑같네. 이게 자존감이 낮은 엄마예요.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즉각 엄마의 올라오는 감정을 그대로 그냥 하는 엄마들은 자존감이 낮은 엄마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솔직히 아이가 시험을 못 보면 속상하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이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건 자존감이 높은 엄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초감정이 참 어려운데 초감정이라는 걸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초감정은 감정 안에 들어가 있는 감정이고요. 내가 느끼지 못했던 무의식에 쌓여있는, 우리가 유아기 때부터 다양한 경험들을 하잖아요. 주 양육자와의 경험이든 혹은 학교 선생님들과의 경험이든 그런 다양한 경험 가운데서 내가 안에 느꼈던 해결되지 않았던 감정을 초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해결 과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초감정 우리가 알아차리는 방법은 예를 든다면 아이가 울거나 혹은 뭐 짜증내는 상황이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내 감정을 보는 거예요. 어떤 엄마들은 아이가 짜증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 짜증내서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울고 난리야 라고 막 더 오히려 감정을 표출하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아이가 울 수도 있는데 네가 뭔가 안 좋은 일 있었나 보네, 화난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는 엄마들도 왜 울어? 라고 물어보는 엄마들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엄마는 그냥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서 아니 왜 울어?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는 거죠. 다른 일반적이지 않게 과하게 그 감정에 반응한다 라는 게 있다면 어떤 한 장면, 뭐 울거나 슬프거나 뭐 짜증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과하네? 나는 왜 저 모습을 보면 나는 정말 내가 더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 내가 더 왜 속상한지 모르겠어. 라는 감정이 든다면 초감정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엄마의 감정을 자녀에게 강요한다는 거는 감정 코칭에 있는 양육형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억압형, 축소 전환형, 방임형, 감정 코칭형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축소 전환형이 가장 큰 감정이라고 그 유형에 해당하는데 이런 거예요. 아이가 어떤 슬픈 일이 있어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 아이를 그 슬픈 걸 보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그걸 보는 것이 힘드니까 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엄마가 사탕 사줄게. 뚝 그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슬픈 감정, 나는 기분이 좋아야만 돼. 나는 내가 즐거워야 되는데 네가 슬픈 모습 보니까 내가 짜증이 나고 내가 불편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강요하는 거죠, 그게. 기분 좋은 일만 있어야 돼? 왜 슬픈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분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이가 짜증내거나 화나는 감정을 바라보는 게 내가 힘드니까 바로 급속도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러면 내 감정을 아이에게 강요하는 거거든요. 즐거워야 돼. 기분 좋은 일만 있어야 돼. 난 네가 슬픈 거 난 엄마가 힘들어. 근데 그건 엄마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는 보편적인 감정 7가지가 있거든요. 뭐 분노, 뭐 기쁨, 슬픔, 뭐 억울, 뭐 놀람, 뭐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잖아요. 근데 기쁜 감정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엄마로부터 내가 슬퍼할 때 엄마가 내 슬픔에 위로하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고 기쁨으로 바로 전환을 해버리면 감정을 느끼는 게 어려워져요. 그러면 또래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친구가 울고 있으면 울지 마. 그게 아니라 너 왜 울어? 그렇게 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야 데리고 가자. 그런 거 울고 그래. 친구들의 감정을 무시하게 되거든. 왜? 내가 공감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감정을 터부셔버리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친구들은 그런 친구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은 거죠. 또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사회생활에 나중에 어른이 돼서 사회생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건 조금 약간 극단적인 사례이긴 한데요. 한 엄마가 있었어요. 그 엄마는 되게 정직, 올곧음이라는 가치가 되게 중요했던 엄마고 거짓말하는 거를 정말 싫어하는 엄마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집에서 이제 청소를 하다가 아이 방을 서랍을 열었는데 그 서랍에 비싼 수첩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새 수첩이 뜯지도 않은.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뭐지? 이제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물어본 거예요. 이 수첩 어디서 샀어? 그냥 아이가 그랬어요. 이거 친구가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많다고 나 줬어. 아니 4개씩이나 줘? 줬어. 엄마는 왜 내 서랍 열어보고 난리야? 그 아이가 성질낸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엄마는 그냥 뭐 정직이 원래 올곧음이
가치관이었으니까 아이가 거짓말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됐죠. 근데 저녁 때 중학생 된 이제 딸이 언니가 와서 엄마 혹시 내 책상에서 2만 원 가져갔어? 뭔 소리야? 아, 돈이 없었는데 잘 찾아봐. 아니 없다니까. 내가 여기다 분명히 놓고 갔거든. 그때 엄마의 생각을 불현듯 딱 스치는 게 있었어. 아, 이 둘째가 이걸 가져갔구나. 그 순간 이제 엄마가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감히 나한테 거짓말해? 도둑질까지 했네? 아이한테 다그치기 시작. 너 이거 친구 줬다 그러지? 누구야? 왜? 누구니까 빨리 말해. 어떤 애가 4개씩이나 신문을 줘. 아, 왜 그런데? 거짓말했지. 언니 거 돈 훔쳐갔지. 막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훔쳐갈 수도 있죠. 왜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걸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근데 이제 엄마가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이를 집에서만 타일렀으면 좋은데 너 경찰서 가자. 이 아이를 도둑 취급을 해서 밤에 캄캄한 밤에 이 아이를 끌고 경찰서까지 끌고 갑니다. 이 아이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는 동안 울며 불며 사람들은 쳐다보고 창피하고 경찰서 가서 경찰관 앞에서 엄마가 이제 아이에 대해서 이 애가 이랬어야 막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수치심, 당혹스러움, 화남, 분노, 억울함, 어마어마한 그 감정들이 이 아이 안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엄마의 가치관이거든. 정직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너한테도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 가치관 때문에 이 아이를 그 지경까지 만들었던, 아이의 감정은 싸그리 무시하고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아이는 감정 차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래 관계에서 내가 우선순위가 되고 내가 오라가 되고 다른 사람의 감정 따윈 없고 자기 주장을 싼 아이로 가죠. 결국에는 학교 생활을 되게 많이 힘들어졌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가치관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내 가치관이 오라라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엄마가 가지고 있는 올곧음이라는 정직이라는 가치관은 엄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이에게 강요하는 거, 그거는 가르쳐야 되겠죠. 정직이 얼마나 중요하고 올곧음이 얼마나 좋은 가치관인가를 아이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가치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아이를 평가하고 아이를 경찰서까지 데려가는 행동은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엄마의 가치관은 엄마의 거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좋은 가치관이 있다면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고 너도 이런 것도 좀 가져보면 어때? 라고 권유해 줄 수 있지만 그거를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는 아이의 몫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직이라는 가치는 누구에게나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가치가 정직이거든요. 하지만 이 정직이 올바른 가치라는 걸, 정말 중요한 가치를 아이에게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했는지, 그리고 너가 아무리 그게 갖고 싶었어도 엄마한테 그 돈을 달라고 하든지 이야기해서 했어야지, 언니의 것을 아무 말도 않고 가져간 상태에서 안 가져갔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 나쁜 거야 라고 분명하게 아이에게 훈육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첫 번째가 있어요. 그걸 무조건 다그치기 전에 이 수첩이 정말 갖고 싶었어? 얼마나 네가 갖고 싶었길래 이 4개씩이나 가졌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돈이 없었구나? 엄마한테 말하기가 왜 엄마가 말하면 안 사줄 것 같았어? 라고 해서 아이와 먼저 감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훈육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이거 갖고 싶었던 건 정말 엄마도 알겠어. 하지만 언니의 돈에 손을 대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순서를 정하셔서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자녀가 반항하는 이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내 편이 돼주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들은 그래요. 난 네 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정작 아이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학교를 자퇴하겠다고 한 거죠. 입학하자마자 바로 한 달도 채 안 돼서 학교를 안 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러고 됐었는데, 이 아이하고 만나는 동안에 이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엄마 아빠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거죠. 앞에서는 대답은 하지만 엄마 앞에서 말을 들었던 이유는 아이가 용돈이었어요. 저한테 왔던 이유도 용돈이었어요. 상담 받으러 가면 아빠가 너 얼마 줄게, 엄마가 얼마 줄게. 사실 이 아이는 상담을 받을 목적이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해서 저한테 왔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이는 어떨까요? 자기 마음을 열까요? 전혀 열지 않죠. 그래서 결국엔 제가 한 2-3번 이 아이와 만나다가 장소를 바꿔서 이 아이를 만나서 이제 맛있는 거 사주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라포가 형성이 되고 이 아이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됐던 사실은 엄마 아빠에게 자기가 반항을 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공부도 되게 잘했던 아이였고 정말 순한 아이였고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였고 또래 관계도 되게 좋았던 아이였었는데 중학교에 가서 이 친구가 좀 나쁜 친구들에게 표적이 돼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얘가
운동을 되게 잘했던 친구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이 아이를 계속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작업을 할 때 얘는 이제 착한 아이였다고 했잖아요. 순한 아이. 안 한다고 이제 거부를 했던 상황이 있었고,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괴롭힘이 시작이 됐고, 근데 이제 집에 가서 갈 때마다 이제 친구들이 괴롭혀라는 말을 솔직히 못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후폭풍이 두렵잖아요. 그리고 또 엄마 아빠의 성향에 따라서 또 말을 또 하기도 힘들기도 하고, 이 아이는 좀 그랬어요. 아빠는 되게 완벽주의였고 엄마도 좀 그런 완벽주의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는 힘든 상황이었었고, 하지만 이제 아이가 불퉁불퉁 대거나 엄마 힘들어라는 말은 좀 한 번씩 했던 것 같은데, 엄마가 이제 그 말에 반응을 하지 않았던 거죠. 아빠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엄마 아빠는 내 편이 아니야, 내가 힘든데도, 힘들다고 내가 표식을 자꾸 하는데도 알아차려지지도 않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에이 반항할 테다 라고 이 아이가 그때부터 이제 반기를 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이 반항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내 편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 엄마 아빠는 나를 어떤 공부 잘하는 공부의 기준을 성적으로 평가를 한다든지, 혹은 뭔가 어떤 업적,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으면 착한 아이고 말을 듣지 않으면 나쁜 아이고,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에 의해서 자기를 바라본다고 생각이 되면 신뢰가 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항하는 이유는 내 편이 아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 엄마 아빠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되면 반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말로는 네 편이야 라고 하는 거는 와닿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엄마가 네 편이야 라고 하는 이면에는 어떤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훈육의 자세가 아니라 정말 내가 네 편이야 라고 하는 어떤 진정성, 온전하게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가장 첫 번째이고요. 우리가 마음은 통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도 저 사람이 나에게 공감은 해주는데 그 말이 공감이 아니네 다 느껴지거든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네 편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회유하거나 어떤 엄마 아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네 편이 되어줄게 라는 그 말을 하는 그 공감,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감정을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네 기분이 어때? 무슨 마음이야? 어떤 생각이 들었어? 아이에게 그런 감정을 충분하게 물어봐주고, 아 그런 기분이구나, 그런 마음이구나, 근데 그 기분이 왜 들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라고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봐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아이가 온전히 아이에게 들어가서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봤을 때 아이가 자기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구나, 엄마 아빠는 네 편이라고 하는 게 공감을 해주고 난 다음에 잘못된 행동을 훈육이 됐을 때는 아이가 그 납득이 되지만, 그냥 무조건 훈육부터 들어가면 엄마 아빠는 내 편이 아닌 거죠. 너의 편인 거죠. 저도 조금 사실은 소통하는 게 어려웠던 적도 있죠. 저희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 큰아이는 약간 좀 순한 기질 아이고요. 둘째는 약간 좀 까다로운 까칠한 기질 아이.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소통 잘하죠. 무엇을 말하든 순하게 대응하고 엄마 아빠 말에 순종을 하니까. 하지만 까칠한 아이들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가잖아요. 자녀하고 소통을 잘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감정이거든요. 근데 아이의 감정 이전에 엄마의 감정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아이하고 소통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만약에 아이가 엄마가 말했을 때 아이가 틱틱거리거나 엄마 말에 제대로 잘 따라오지 않으면 내 감정이 기분 나쁜 상태니까 더 큰 감정으로 가서 아이를 더 나무라게 되고 질책하게 되고 훈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좀 자존감과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내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는 거죠. 내가 좀 기분이 편안한 상태, 그리고 만약에 기분이 안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호흡을 조금 하시기를 원합니다. 호흡을 고르고 깊게, 우리가 명상도 좋고요. 물론 짧은 시간에 명상하면 20-30분 하는 건 어렵겠지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호흡을 고르게 15초 동안 고르고 깊은 호흡을 했을 때 3분에서 8분 정도의 호르몬이, 안정 호르몬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한 상태가 되었을 때 아이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고 아이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소통을 잘 하려면 먼저 엄마의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시고 그 다음에 감정으로 아이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지금 기분이 어때? 그런 기분이 왜 느꼈어?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봐 주시는 거죠.
행복한 아이를 만드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엄마가 행복해야 됩니다. 엄마가 불행하거나 엄마가 우울하거나 엄마가 힘들면 아이는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만났던 친구가 있어요. 뭐 책엔 나와 있지 않지만 너무 예쁜 아이예요. 중학생인데 너무 예쁜 아이인데 이 아이는 엄마 눈치를 되게 많이 봐요. 왜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볼까라고 봤더니 이 아이가 그랬어요. 내가 웃으면 엄마가 웃어요. 내가 우울하면 엄마가 우울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엄마가 이 아이와 동생 셋을 키우고 있었고요. 혼자서 세 아이를 키우다 보니 엄마는 얼마나 이 삶이 버겁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있다 보니까 엄마가 뭐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는 건 힘들고 잠깐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큰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 엄마가 좀 피곤해 보이면 가서 일부러 웃는데요. 엄마 이러고 안아주고 하면서 내가 기분 좋은 모습을 하면 엄마가 아이고 네가 기분 좋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다라고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은 엄마가 행복한 모습을 원하거든요.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한다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걸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무리 웃고 있어도 그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게 보여지면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되고요. 위축이 되고요. 주눅이 들게 됩니다. 아이가 행복하길 바란다면 엄마가 먼저 행복해지면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참 힘들어요. 때로는 말을 듣지 않는 아이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지멋대로 하려고 하는 아이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반항하는 아이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공부 안 하고 공부하라고 하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저도 엄마지만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진 않습니다. 저도 그 시절을 겪어서 지금까지 와서 보니 내가 아이에게 온전히 함께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저희 딸아이와 제가 되게 관계가 막 원수지간은 아니었지만 우리 딸아이가 저를 되게 불편하게 생각했던 시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버텨오면서 지금은 너무 좋은 진짜 친구 같은 딸이 되었지만 제가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줬죠. 왜냐하면 감정 코칭 전문가이기도 하고 전문 코치이니까 내 나름대로는 아이에게 정말 공감한다고 했는데 아이의 마음으로 많이 들어가진 못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아이가 저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가슴 아픈 말이 있는데 나는 이미 혼자 있는 게 익숙해져서 이게 편한데 엄마가 코칭을 배웠다고 엄마가 뭘 배웠다고 나한테 왜 갑자기 함께 하려고 하는데 나 너무 불편해. 그러지 마 라고 했던 그 말이 저한테 되게 많이 마음의 아픔으로 남아있는데 아이가 나중에 그랬어요. 엄마 내가 진짜 필요할 때 엄마는 없었어. 그게 나한테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알아? 요즘 맞벌이 부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다 맞벌이잖아요. 아이를 뭐 어린이집에 붙이든 유치원에 보내든 혹은 방과 후에 보내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 있는데 아이가 바라는 거는 하루 종일 엄마와 있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잠깐 20-30분이라도 온전하게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바라거든요. 엄마 아빠가 피곤한 건 알지만 한 20-30분 하다못해 한 10분이라도 아이의 옆에서 들어주고 귀 기울여주고 아이가 있었던 일, 하루 종일 있었던 일에 들어봐주고 공감해주면 아이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할 수 없다면 짧은 시간, 온전히 아이에게 힘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아이가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아이도 행복하고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학교 생활도 잘 해나가고 잘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온전히 머물러 주시는 그런 부모님 되시면 좋겠습니다.